예,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해 4월 불타오르는 세계지도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Climate is everything, 기후가 전부다 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특성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세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사이에 2도 이상 상승했고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초로 39.6도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물론 EU, 미국 등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서울 비전 2030을 통해서 스마트 에코도시 서울의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향후 5년간의 실행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3,460만 톤 수준인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건물이 69%를 차지해서 절대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고 교통이 1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서울 시내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의 건물 60만 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택, 건물 100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 에너지 플러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2만 가구, 저소득 차상위 계층 8만 가구, 노후주택 건물 80만 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해서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 등 공공건물 3,00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공공건물의 경우 2024년부터 모든 건물로 제로 에너지 건물 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 건물은 2023년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한 의무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화석연료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가구의 93%가 가스를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이를 전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난방 방식을 전환하더라도 전기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시민들의 부담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수열, 지열 등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2%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는 21%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둘째,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권 5분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 장애 요인으로 꼽는 충전소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 2만 기에서 2026년까지 22만 기로 10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갖춰서 집, 직장, 생활 거점 어디서든지 전기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5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전기차를 40만 대까지 늘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전기차로 우선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등에서 소음과 매연을 일으키는 신규 택배용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는 100% 전기차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차는 버스, 청소차 등 대형차 위주로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체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녹지와 물, 흙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은 인구와 건물, 차량이 밀집돼 있어서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의 체질을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녹색 도시로 전환해서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숲으로 가득한 공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까지 3,100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해서 발 닿는 곳마다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공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권 공원 75만 제곱미터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1000개의 건물의 옥상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정 내에 유휴공간 250여 곳도 푸른 녹지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물이 순환하는 물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까지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 재처리수 등 다양한 물자원을 활용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10곳을 조성해서 물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겠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도시 물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서 하천과 주변 생태를 복원하는 등 수변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를 숲길로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한양 도성 내 22개 도로, 녹색 교통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남과 여의도의 주요 도로를 보행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2026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181km 확충합니다. 넷째,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경우 21세기 후반까지 서울의 평균 기온이 4도씨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가뭄, 홍수, 폭염, 감염병 등 기후재해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을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상하수도 정비를 확대해서 가뭄과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폭우와 폭설에 대비해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600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폭염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간 34만 건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 케어 시스템인 온서울 건강원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기후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확대 등에 총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서
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2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전기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 순환을 위한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가장 큰 동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입니다. 시민 호응이 큰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는 300만 명까지 회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기후위기 대응 실천 캠페인인 서울은 감탄에 참여 인원을 100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6년까지 카페의 일회용 컵을 퇴출하고 2030년까지 배달 앱에 등록된 외식업체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100% 다회용기로 바꾸겠습니다. 일회용 봉투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포장재 없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의 실천이 서울의 미래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온라인 질문을 포함해 3가지 질문에 먼저 직접 답변하시고 추가 질문은 소강 실국장께서 답변하실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우 기자님. 네, 수원 전준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30% 줄인다고 발표하셨는데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시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매우 어려운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울여 나가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러한 목표 설정은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 가까운 69% 정도가 건물 부문에서 나오고요. 한 19% 정도가 교통, 운송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어렵죠. 한 70% 정도가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데 건물은 이미 거의 대부분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깊은 고민과 강력한 실행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이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GEB, 제로 에너지 빌딩화 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야지 될 것이고요. 또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김희영 기자님. 시장님, 그 전기차 확대 보급이나 뭐 신축 건물 화석 연료 사용 금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전기 사용량이 좀 늘어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전량 비중에서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 석탄이나 뭐 이런 화석 연료인데, 그렇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좀 질문드립니다. 예, 참 뼈아픈 질문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70% 가까이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이죠. 석탄이나 LNG 같은 걸 연료로 씁니다. 이런 발전 구조하에서는 사실은 전기 사용량을 늘린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환경단체 위주로
반원자력 운동이 활발하게 매우 거세게 일어났었고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점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해가면서 충분한 실험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년 뒤에 핵융합 에너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지난 5년 동안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린 기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러한 어려운 실험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실험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 분열 발전을 지나서 20년 뒤쯤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대로 핵 융합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제 궁극의 에너지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공급 가능하게 될 텐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핵 융합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프랑스에 소재한 이터 프로젝트라든가 또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K-스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발전된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하니까 1억도 플라즈마 상태에서 5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해진다 하는데 지금 30초인가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30초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아직은 버틸만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고요. 따라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한 20년 뒤쯤에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한 70%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로드맵이 실현 가능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서울시 역시 전기 사용량을 늘리면서도 충분히 탄소 중립의 이 공격적인 정말 높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아마 기초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질문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 질문을 먼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계획은 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205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셈이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한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계획이 이 건물, 교통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도시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모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계획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